왕가희 감독의 대표작 중경삼림은 감성적인 매력을 가진 영화입니다. 아직도 많은 팬들이 사랑하는 작품이죠. 저는 이 영화가 30년이 넘어서도 사랑받는 이유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4명의 젊은이들처럼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이든 불안한 미래를 두고 방황하는 경험을 하니까요. 왕가희 감독은 4명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청춘의 불안함에 다정하고 직설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이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이 페이의 사촌오빠 음식점 사장님인데요. 다른 음식을 먹어보라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된다며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는 왕가희 감독이 투영된 캐릭터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1994년 홍콩의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를 담고 있죠. 100여 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중국으로의 반환을 앞둔 당시의 홍콩 사회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은 급변하는 미래를 마주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기도 했죠. 이들은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느끼는 감정은 지금의 우리도 비슷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환경이 악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내 청춘의 상황과 닮아있죠. 저는 이 4명의 인물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에서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가 생각났는데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만든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은 후 보이는 5단계를 묘사하는 내용이죠.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렇게 5개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찰 223은 부정합니다. 금성무 배우가 연기한 223은 여자친구 메이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는데요. 그날이 하필 4월 1일이라 만우절 거짓말이라 믿으며 애써 이를 외면하려 하죠.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에 유통기한이 끝나는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모으며 떠난 메이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죠. 223이 만나게 되는 금발의 밀매상 임청아는 분노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궁지에 몰아넣은 남자에게 복수의 총격을 가하죠. 두 번째 이야기의 여주인공 왕비 배우가 연기한 페이는 협상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깨닫고 죽음을 미루고 싶어하는 단계인데요. 종교에 귀의하거나 장기 기증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페이는 앞날이 불투명한 사회에서 뭘 할지 정하지 못하고 사촌오빠의 가게에서 알바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마지막 남자 양조이는 우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엉망인 그의 집이 우울한 사람을 잘 표현하는데요. 여기저기 미련처럼 남아있는 떠난 애인의 물건들은 물론이고 집안은 칙칙하고 청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용 단계는 이들 모두가 각자의 길을 찾으며 다가오는 앞날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표현되죠. 물론 이 죽음의 5단계에 대해서는 반론과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들이 순서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정해진 끝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죽음의 5단계에 비교했지만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콩의 반환처럼 정해진 날짜는 아니지만요. 이 영화의 남자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경찰 223과 경찰 663은 떠난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죠. 경찰 223 금성무는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임청아는 마치 이를 아는 듯이 그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기죠. 경찰 663 양조이는 편의점에서 전 여친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술에 취해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죠. 우울하게 그녀를 추억하던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자조와 연민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통조림을 쓸모없는 취급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위로하며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투영하죠. 저는 요즘 20, 30대의 모습이 이들과 비슷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인력 인플레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평가절하 당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위로받고 싶지만 돌아오는 건 누구나 다 힘들다는 냉소적인 말과 노력하라는 의미 없는 충고뿐이죠.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든 건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양조이는 그에게 관심을 가진 귀여운 스토커 페이의 고용한 위로를 받죠. 상처를 안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다가오는 페이를 은근히 밀어낸 그였지만 페이는 몰래 집에 들어와 청소를 하고 옛 연인의 흔적을 지우며
그의 마음을 정리해줍니다. 반대로 금성무는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을 찾으려 아는 모든 여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데요. 결국 우연히 만난 임청아를 안쓰럽게 여기며 지쳐 잠든 그녀의 신발을 벗겨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주하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이에 보답하는 듯한 임청아의 생일 축하 메시지도 그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관심이죠. 이 영화를 보는 우리가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치유받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겠죠.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죠. 임청아가 연기한 선글라스 밀매상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그녀는 영국인으로 보이는 백인 남자의 밑에서 일하고 있죠. 임청아가 거래하는 약물은 영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 아편이 떠오르게 합니다. 결국 아편 전쟁으로 인해 영국이 홍콩을 점령하고 99년간 통치했었죠. 그런데 이 백인 남자는 갑자기 임청아를 배신합니다. 그녀가 고용한 인도인들 역시 이 남자에게 포섭되어 배신한 것 같았는데요. 영국은 단순히 조약상으로는 홍콩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홍콩 지역 중 일부인 신계 지역만 99년에 조항이 달려 있었고 조약 끝에 As good as forever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전쟁으로 침략해 빼앗은 지역이니 돌려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아 보이나 오랜 기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살아온 홍콩의 시민들은 반발이 많았죠. 임청아는 금발 가발과 선글라스를 씁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른다며 레인코트도 입고 다니죠. 마치 영국인을 따라한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외면의 나와 내면의 나 사이의 괴리감이죠. 사회적 가면일 수도 있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내 진짜 모습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허무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홍콩의 경우 아예 영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영국과 중국의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급격하게 받아들일 땐 겉모습부터 따라하게 되기 마련이죠. 임청아가 엔딩에 가발을 벗어던진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님을 말한다고 느꼈는데요. 홍콩을 지배하던 영국이 사라지고 중국에게 반환된다고 해서 홍콩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살아온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이 남아있죠. 누구나 닮고 싶은 멋진 모습, 누구나 따라하고 싶은 멋진 말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만 따라했을 수 있지만 무언가를 쫓아 이루려는 노력은 결국 내 안에서 어떤 좋은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가발을 쓰던 시절의 임청아는 중국 남자가 아닌 영국 남자를 만났을 뿐 결국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존재였죠. 서양 남자를 만나고 금발머리를 한다고 그녀가 자주적인 현대 여성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 223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며 나누는 따뜻한 관심으로 혼자 일어선 사람이 될 수 있었죠. 결국 영국이 떠나듯 남자도 떠났지만 임청아는 마침내 그를 죽이고 진정으로 홀로 선 사람이 됩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2명 모두 직업이 경찰이죠. 왜 하필 경찰이 주인공일까 싶었는데 아마도 홍콩의 경찰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마지막 힘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으로의 반환 이전에는 영국군이 주둔해 방위를 맡았고 일부 현지인 수비대가 훈련받아 영국군 아래에 존재했었죠. 반환 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가 방위를 위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 홍콩 내부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고 여전히 홍콩의 질서와 치안은 홍콩 경찰이 담당하고 있죠. 두 남자 주인공들은 이 지역을 지키는 일을 맡은 젊은이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욱 불안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런 두 사람이 각자 애인에게 버림받은 것은 당시 홍콩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 중국에게 홍콩을 넘긴 영국, 또는 중국을 반기는 일부 사람들처럼 이들이 지켜야 할 존재들이 떠나고 자신의 역할이 흔들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금성무는 이를 놓아주지 못하고 파인애플로 치환해 쌓아둡니다. 결국 밤새 파인애플을 먹은 그는 괴롭게 모두 토해내게 되죠. 떠난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해봤자 아무 소용없음을 보여줍니다. 페이는 663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지난번에 편지로 이별 통보를 받았던 663은 똑같은 결말이라 생각하고 버리고 가죠. 뒤늦게 후회하고 편지를 찾으러 갔지만 이미 편지는 비에 젖어 다 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뜬금없이
페이의 사촌오빠 가게를 인수하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페이는 결정을 미루고 있죠. 몽유병을 꾸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일어서 움직이고 있지만 정신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놀고 싶다고만 하죠. 그러던 그녀의 눈에 재미있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압정에 찔렸다고 휴가를 내는 연인을 잊지 못해 우울에 빠진 남자죠. 663은 물에 젖은 듯이 축 처져 있습니다. 어항에 빠진 비행기 모형처럼 우울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아마도 페이는 우울에 빠진 남자에게서 몽유병에 빠진 자신과 비슷한 분위기에 무력감을 공감한 게 아닐까요? 현실을 잊으려 음악을 크게 듣는 그녀에게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현실의 우울에 빠진 남자는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흥미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를 물에서 건져내고 싶어졌죠. 그런데 막상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맑아진 마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자 페이는 덜컥 겁이 납니다. 이 남자는 달라졌는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니까요. 그녀는 약속이 담긴 편지를 남기고 그와 함께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죠. 승무원이 되어 돌아온 페이는 자신이 듣던 음악을 그대로 듣는 그 남자를 다시 마주합니다. 영화에서는 많은 시간이 생략되었지만 남자는 결국 페이의 흔적을 찾아냈을 겁니다. 그녀의 사촌 오빠에게서 소식도 들었겠죠. 자신을 물에서 건져내고 하늘로 날아간 여자를 이제는 자신이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것 아닐까요? 언제나 그렇지만 영화를 해석하는 일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들여다보고 철학과 미술을 공부하더라도 결국엔 마음에 남은 음악과 대사를 되뇌이는 일이죠. 가장 힘들고 불안하던 때마다 위로가 되었던 타자기의 인생영화 중경삼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만년 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